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또는 기계학습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데이터를 더 생성하는데 몇 가지 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몇 개 비디오에서는요, 다양한 기술을 담은 무슨 여러 가지 모음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데 약간 서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요, 기계학습 응용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때 일부에서는 사람이 레이블 만드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즉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실제로 약간 다른 기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몇 개 비디오에서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 가장 유용한 것으로 밝혀진 몇 가지 기술을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비록 모든 기술이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가 여러분들이 작업하게 될 많은 응용 프로그램에도 유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번 비디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훈련할 때 거의 항상 더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느낌이 들 때가 있겠죠. 그리고 때로 모든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얻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더 얻고 싶은 거죠. 물론 그런 방법도 있으나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느리고 또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또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에러 분석, 오류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나타난 어떤 특정 유형의 데이터만, 즉 데이터 오브 더 타입스만 집중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전 예에서 우리가 스팸 분석을 하는 문제에서 의약품 관련된 스팸이 특별히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모든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스팸과 관련된 데이터만 더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훨씬 더 비용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고요. 좀 더 효율성도,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말하자면은 퍼포먼스도 훨씬 더 명확하게 좋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레이블이 없는 많은 스팸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부탁해서 의약품과 관련된, 파마 관련된 소위 스팸만 골라내서 그것을 말하자면 추가적인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일반적인 패턴은 모든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도 절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류 분석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특히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데이터의 특정 하위 집합을 우리가 발견했을 경우에 성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더 잘하고 싶은 유형의 데이터만을 더 많이 얻어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이러한 의약품 스팸 등을 또는 피싱 스팸 등을 더 많은 예를 해서 약간의 데이터만 더 추가해도 알고리즘의 상당히 향상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훈련 예제를 직접 수집하는 것 말고도 훈련 세트 크기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지나 또는 오디오 데이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그와 같은 기술을 우리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우리나라 말로는 데이터 증강이라고 보통 번역해서 부르는 기술입니다. 이 방법은요, 기존의 훈련 예제를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훈련 예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 증강을 광학 문자 인식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그멘테이션, 증강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훈련 자료를 조금 변화시켜서 모디파이 해가지고 새로운 훈련 자료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러한 문자 이미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것을 약간 회전시키면 이와 같은 또 다른 A 문자를 만들 수
생성을 할 수 있겠죠. 또는 이거를 확대해서 이와 같이 큰 A 문자를 만들 수도 있고요.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작은 A라는 문자도 만들 수 있고요. 즉 배경색을 좀 바꿔서 컨트라스트를 좀 다른 그런 대비를 변경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자에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미러 이미지 좌우를 반전시켜서 말하자면은 보아도 똑같이 A로 보이니까 이런 거울 이미지를 취할 수도 있겠죠. 여전히 A처럼 보일 겁니다. 즉,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X, Y라고 주어져 있는 우리 입력 X, Y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 이 레이블은 건들지 않고요. 레이블은 가만히 동일한 레이블이지만 이러한 그 입력 X가 훈련 자료가 다른 그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입력의 왜곡 또는 변환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문자 A가 약간 회전됐거나 확대됐거나 축소됐거나 하는 거를 그렇지만 똑같은 A라는 거를 알고리즘에 알려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추가 예제를 만드는 거는요, 학습 알고리즘이 문자 A를 인식하는 방법을 더 잘 학습할 수 있게 우리가 희망하면서 그 데이터를 더 늘린다는 방법이라고 예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고급 방법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자 A가 있을 때 이 문자 A를 이와 같은 오른쪽 그리드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요. 그리고 이 그리드를 무작위한 워핑, 보통 뒤틀림이라고 그러죠. 워핑 자격을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되는 뒤틀린 이 그리드를 뒤틀어 놓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그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 번에 아주 다양한 종류의 말하자면 변형된 A를 생성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러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 증강 아이디어는 음성 인식에도 적용됩니다. 음성 검색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내는 원본 오디오 클립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oday's weather? 이런 음성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시끄러운 배경 오디오를 취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군중 소리가 다음과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오디오 클립, 첫 번째 오디오 클립과 군중 소리를 합쳐서 이렇게 들리는 오디오 클립을 만들 수 있겠죠. What is today's weather? 이런 오디오 클립은 배경에 시끄러운 군중이 주위에서 있고 그걸 말하는 것처럼 들리겠죠. 또는 실제로 다른 배경 소음을 취한다면 예를 들어 차 안에 있는 누군가가 차의 배경 소음과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한번 가정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What is today's weather? 자, 마치 화자가 자동차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리고 더 발전된 데이터 증강 단계에 이처럼 불량한 휴대폰 연결해서 녹음하는 것처럼 오디오, 원본 오디오 사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의 오디오 클립을 가져가지고 세 가지 훈련 예제로 바꾸는 방법을 살펴본 겁니다. 하나는 군중 배경소음, 또는 자동차 배경소음, 또 하나는 불량 휴대폰 연결, 이렇게 녹음된 것처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음성인식 시스템에 대한 작업을 할 때 이것은 실제로 더 정확한 음성인식기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의 훈련 데이터의 크기를 인위적으로 늘리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증강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팁은요. 데이터에 대한 왜곡 또는 변형은 테스트 세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이즈 또는 왜곡의 어떤 그것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A라는 문자가 이렇게 훈련에 사용되는 것이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왜곡된 문자도 A로 인식하고 싶다 하면은 이러한 왜곡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서 추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훈련된 그런 음성 인식 시스템이
결국에는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거나 또는 그 나쁜 셀폰 말하자면은 그 커넥션의 그러한 그 경우에도 인식이 되게 하고 싶다면은 이와 같은 증강을 수행하는 게 아주 유용한 방법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는 또 대조적으로 데이터의 순전히 무작위적인 로디오, 랜덤, 그리고 의미 없는 그러한 노이즈를 우리가 추가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그 A라는 문자 픽셀 단위로 요 X sub i는 하나하나의 서픽셀을 말하는 거고요. 그 픽셀의 밝기 값인데 그 픽셀의 밝기 값에다가 무작위 그 랜덤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미지가 얻어질 텐데 이런 그 추가적인 데이터 증강은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스트 세트에서 우리가 예측되는 그러한 그 데이터여야 되는데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왜곡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증강에 대해서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또는 뒤틀거나 왜곡해서 더 많은 노이즈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인 것은 맞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테스트 세트에 있는 것과 여전히 유사한 그러한 그 왜곡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학습 알고리즘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테스트 세트에서 잘 수행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해본 이번 비디오에 보면 데이터 증강은요, 기존의 훈련 예제를 가져다가 수정해서 다른 훈련 예제를 생성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그 데이터 증강 방법으로 데이터 합성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 신세시스라고 우리가 이제 명명할 건데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례를 구성하는 겁니다. 기존의 예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예제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진 포토 OCR, 즉 그 광학 OCR 그 문자 인식에 관한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이미지 안에서 텍스트들이 여기저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 텍스트들을 읽도록 하는 문제인데요. 이 이미지에서 이 많은 텍스트가 지금 여기 박스로 지금 바운딩 박스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텍스트를 읽기 위한 OCR 알고리즘은 도대체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자, 이와 같은 이미지에 있는 글자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실제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그 실제 그 포토 OCR 작업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인데요. OCR 작업의 핵심 단계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여기 작은 이미지들을 보고서 그 중앙에 있는 문자를 인식하는 겁니다. 즉 여기선 T가 있고요. 요 조그만 이미지에서는 L이라는 이런 문자가 있고요. 요 작은 이미지 안에는 중앙에 C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한 인공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컴퓨터의 텍스트 편집기로 이동해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글꼴이 있으니까 다양한 글꼴을 선택해서 말하자면 기본적인 텍스트 편집기 임의의 텍스트를 막 입력을 하는 겁니다. 즉 이때는 다양한 색상 그리고 다양한 대비 그리고 다양한 글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또 만든 다음에 우리가 스크린샷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합성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왼쪽의 이미지가 말하자면은 그 그러니까 실제 사진에서 얻은 데이터고요. 오른쪽 이미지는 그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합성을 통해서 만든 이미지인데 꽤 사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합성 데이터 생성을 통해서 사진 그 OCR 작업을 위한 매우 많은 수의 예제를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런 합성 데이터 생성이. 근데 이런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시간을 투자해서 때로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매우 많은 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된다면은 당연히 그 알고리즘 성능의 그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합성 데이터 생성은 아마도
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 가장 많이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별로 그렇게 사용되는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디오에도 그렇게 큰 응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번 비디오에서 본 기술들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그 엔지니어링 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기계학습 말하자면은 그 분야가 발전하는 방식이 이 코드와 그리고 그 데이터 두 가지를 다 말하자면 집중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기존의 모델 센트릭 어프로치, 모델 중심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이런 가능하면 알고리즘, 주어진 데이터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알고리즘 또는 모델을 개선하는 방법에 연구가 집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 덕분에 사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알고리즘들이 개발됐죠. 선형회귀, 로지스틱 회귀, 신경망 또는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의사결정 트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주 훌륭하고 많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잘 작동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알고리즘이 잘 동작하는 게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때로 데이터 센트릭 어프로치, 데이터 중심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또 더 퍼포먼스를 올리는데 생산적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의약품 스팸에 관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말하자면 더 좋은 방법이었던 한 가지 예처럼 오류 분석이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어떤 내용을 가르쳐주든지 간에 오류 분석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야 될지 말하자면 얼만큼 더 많은 훈련 예제가 필요할지 그러한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또 알고리즘, AI의 알고리즘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비디오에서 우리가 학습 알고리즘이 더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때로는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얻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응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습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트랜스퍼 러닝, 전이학습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전이학습 기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전혀 관련이 없는 완전히 다른 작업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경망을 사용하면 매우 다른 작업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알고리즘의 애플리케이션에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이 학습이라고 부르는 건데 모든 것에 적용되진 않지만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비디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